자, 이번 시간에 이제 PC웹 레이아웃의 그 메인 틀을, 기본 틀을 짜는 거를 한번 하드 코딩 위주로 해서 CSS, 그 다음에 이제 코딩하는 부분을 하드 코드 모드에다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나중에 새로 짜야 된다면 이 파일을 열어놓고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약간 다소 레이아웃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 틀은 똑같으니까. 자, 백지 상태입니다. 백지 상태고요. 드림위버에서는 3대 창이 켜 있어야 됩니다. 윈도우즈에 보면 인서트, 메뉴의 도구 상자 역할을 해주는 얘죠. 그 다음에 프로퍼티스, 맨 밑에 있는 녀석이죠. 그 다음에 CSS. 이 세 개만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뭐 X 한다거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초기 상태에 놓고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코딩을 할 때 CSS를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웹문서에서도 공유한다거나 할 때는 따로 만들어서 하거든요. 지금 제가 소개하는 거는 이 문서 안에 완전 다 들어가는 인코딩 방식으로 좀 집어넣을게요. 안에 넣는 방식으로. 자, 일단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바디 태그는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바디 태그. 여러분 바디에다가 뭐 아무 글자나 쓴다거나 이게 커서를 대시면은 뭐 제대로 뭔가 나타나죠. 바디 태그에 있다는 표시가 보이죠. 자, 뭐 디자인 모드에서 뭐 아무 글자를 써도 되겠지만, 자, 현재 그 CSS 창 맨 하단에 보면은 링크 옆에 새로 만들어주는 CSS 룰러가 있죠.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뜨죠. 자, 이거는 의미 없는 말이고, 자, 여기서 클래스, 아이디, 태그 이런 거는 이제 클래스와 아이디는 개념은 그때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가장 기본이 태그입니다. 그래서 태그에 맞춰 주시면은 마침 여기 나와 있던 바디가 그대로 보여가지고 바디 태그 이렇게 보입니다. 오케이 눌러 보겠습니다. 서체 정도만 한번 써보고 나가겠습니다. 서체 종류만. 나는 맑은 고딕을 하겠다. 디폴트 컬러도 괜찮아요. 디폴트 폰트도. 자, 일단은 바디 태그 하나 만들었고요. 이 정도에서 일단은 여기 기본적인 CSS 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완전 하드 코딩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이듯이 스타일 한 칸 띄우고 뭐 타이프. 자, 지금처럼 뭐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뭐 타입은 텍스트 슬래시 CSS다 해도 되고, 아니면 축약해서 스타일 해놓고 꺽쇠 괄호 닫기 해도 CSS를 개설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내가 규정을 정할 테니까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하듯이 여러분 문서에 대한 속성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은 서체는 쓰긴 했지만 서체는 폰트 패밀리라고 들어가는데 뭐 이거는 드림위버에서 쉽게 해주기 때문에 혹시 이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도 되겠고요. 자, 폰트 패밀리는 기본적으로는 아니고요.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마진이라고 써보시죠. M이라고 치면 보통 마진이 1타로 먼저 뜹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를 보통 쳐줍니다. 마진은 보통은 이제 특별히 여백이 없이 보이는 게 웹문서 기본이기 때문에 0픽셀을 씁니다. 0 같은 경우는 픽셀 수를 안 써도 되죠. 자, 0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디자인 모드에 놓고 보면은 구석탱이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마진 0을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아무 내용도 하진 않았죠. 자, 우리 항상 기본이 되는 대상은 항상 웹문서는 뭐 헤더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그런 고유의 이름이 있어요. 원래 고유의 헤더라는 디비전을 안 쓰고 헤더라는 말도 요즘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기본을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바디 태그 밑에다가 div, 이거는 많이 쓸 거니까 좀 이따가 밑에 복사 한번 해보죠. div, 그 다음에 슬래시, 꺽쇠 열고 슬래시, 얘입니다. 얘는 의미는 없어요. 아직 복사를 미리 해주시면은 간편하게 밑에 쓰실 수 있겠죠. 주석도 아니고요. 자, 됐습니다. 일단 헤더에 들어가는 대상들, 보통 이제 화면이 넓게 펼쳐지는 너비를 지정하지 않은 애가 1차로 들어가고요. 구분을 위해서 색깔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나 이런 스타일을 넣기도 하는데 배경 색깔이라던가 이런 걸 넣어볼게요. 자, 일단은 한 칸 띄워서 들어갈 자리는 하나 마련해 줘야지 안에 있는 애들이 뜨겠죠. 자, 현재 이 div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안에 담고자 하는 디비전 외에는. 자, 한 칸 띄워주시고요. ID 뭐 직접 치셔도 되고요. 엔터. 이 자리에다가 랩 소문자로 써보죠. 대소문자를 가리는데 일일이 막 그 대소문자 가리면서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랩 해놓고 헤드 HA 더 헤더랑 헤드라는 태그랑 좀 구분이 되게 하려고 헤더라는 이름을 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뭐 그냥 클래스로 하셔도 상관없고 아이디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클래스와 아이디는 특별히 많이 쓸 거면 클래스 공유해서 혼자만 쓸 거라면 그냥 아이디로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복사하시면 더 편하겠네요. 그죠? 복사하셔가지고 이쪽 자리에다 놓고 붙여준 다음에 같은 이름을 쓰면 안 돼요. 아이디는. 헤더는 유일합니다. 헤더는 유일하고요. 왜 기본 헤더가 있는데 랩 헤더를 만들었느냐? 감사는 전체 화면 넓게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경 서비스를 해주려고 한 거예요. 자, 됐습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든 여러분 뭐 아무거나 한번 써보시죠. 그래야지 눈에 띄겠죠. 네, 아무 내용인데 제가 막 영어로 막 썼습니다. 자, 여러분 그 브라우저 보기 F12를 누르시면은 제대로 보이죠. F12 눌렀을 때 뭐 익스플로러가 뜨던 아니면 다른 게 뜨던 상관없지만 혹시나 그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에디트 메뉴에 확인차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맨 밑에 보면 이제 프리퍼런스라고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프리뷰 인 브라우저에서 볼 거를 정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아마 목록상에 있는 브라우저, 여러분 컴퓨터에 깔려 있는 브라우저를 뜰 텐데 필요에 따라서는 지울 수도 있고요. 추가는 좀 어려워요. 좀 일일이 막 누르고 찾아가야 되니까 여기 프리미어리 브라우저, 이게 기본 브라우저입니다. 이렇게 놓고 하시면은 이걸 체크하시게 되면 F10이라는 게 써 있게 됩니다.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도 볼 수 있구나. 자,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눈 피곤한 분들을 위해서 폰트라는 부분에 코드는 어떻게 보일까? 도둠체 14 라지 정도로 좀 보여줄까? 라고 체크를 하시게 되면 좀 크게 보실 수 있어서 눈 피곤한 거 좀 방지하겠죠. 자,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무 내용이 디자인은 없습니다. 지금 막 쓴 글자 외에는요. 자, F12를 누르면 브라우저가 뜨겠죠. 자, 아무 내용이 없네요. 자, 그러면 각각의 아이디들에게 혹은 뭐 클래스에게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너에 대한 의미를 줄 테니까 잘 봐 하듯이 이름을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블럭이 설정이 돼요. 자, 드래그가 된다는 거죠. 띄어쓰기가 없다면 컨트롤 C. 자, 바디 태그 밑에다 넣어야 되겠죠. 엔터를 치시고요. 난 여기다 넣게 하듯이 아이디는 우물정자를 치셔야 됩니다. 뭐 금융기관에 아니면 전화번호부 뭐 문자 쓴 다음에 우물정자를 치세요 했는데 엉뚱하게 하면 안 되겠죠. 아이디는 유일한 애입니다. 붙여봤고요. 자, 얘네들은 지금 지정하려고 하는 스타일이 지금 아직은 생각은 안 됐는데요. 활대 괄호를 열어주셔야지 시작이 됩니다. 마무리까지 생각을 하실 겸해서 활대 괄호를 미리 닫기를 한번 해주세요. 자, 이 맨 앞에 있는 활대 괄호 자리에 한 칸 정도 비워주면은 쓸게 이렇게 막 보여지는데 아니요, 나 이런 거 말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일단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배경 색깔이랑 높이 정도만 지정하려고 한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B 누르시면 이제 B 종류가 뜨는데 얼마 되지 않은 밑에 줄에 보면은 컬러가 있어요. 방향키를 누르셔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 찾으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고 여기다가 드림위버가 또 좋은 게 이런 부분이에요. 뭐 여기 여러분들이 컬러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컬러 이름을 쓰셔도 되겠지만 그냥 컬러, 웹 표준 컬러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는 바로 333한 거다. 333 네, 골라볼게요.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지정해 볼게요. 높이
색깔이 있어야지 어떤 애가 있는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높이를 지정해야지 어느 정도 크기인가를 알 수 있을 테니까 이 친구는 너비는 없어요. H 누르시면 바로 밑에 줄에 하이트가 있네요. 하이트 눌러주시고요. 내가 원하는 건 디자인을 해보니까 높이가 헤더의 랩은 한 200 정도가 적당하더라. 포토샵에서 디자인 해본 게. 그럼 여기다가 200 단위는 픽셀 꼭 써주셔야 되겠죠. 혹시 더 필요할지 모르다면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변화는 생겼겠죠. 브라우저가 열려 있다면은요, F5번을 눌러주시면, 아이고, 글씨가 안 보이네요. 글씨가 안 보이는군요. 뭐 다른 색깔로 할 걸 그랬나?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드 코딩을 하는 중간에도 오른쪽에서는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뭐가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생중계를 하고 있죠. 드림위버에서는 CSS 창은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아, 배경이 좀 그렇지 않니? 뭐 다른 색깔로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눌러주시면 새로 바뀌어 있습니다. 저장하시고. 드림위버가 이런 점이 장점이죠. 오, 글씨가 눈에 띄네. 너는 왜 왼쪽에 가 있니? 자, 화면 넓게 표현하려고 했던 랩 헤더라고 하는 거와 별개로 얘는 1000픽셀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모니터에서 볼 수 있게끔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화면 가운데 뜨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드림위버로 가서요. 자, 밑에 있는 얘 있죠? 여기 글씨를 담고 있는 애. 야, 너 이름이 뭐니? 자, 더블 클릭. 복사. 자, 이 밑에다 넣을 거니까 이 밑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어요. 원래 막 착하게 앞에 있는 상위에 있는 디비전까지 보여주기도 하지만 아이디로 똑같이 돼 있다면 샵을 해주시고요. 붙여놓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더. 안에 있는 애들 말하는 거지. 자, 얘네는 너비를 지정하겠습니다. 너비. 높이도 뭐 200으로 해도 좋아요. 자, 한 칸 띄워주고, 활대 괄호 열어주시고요. 자, 활대 괄호 닫고, 똑같이 한 틈에다가 한 칸 띄우고, 기억하기 좋게 위랑 비슷하게 해도 되겠고요. 배경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 B 눌러놓고, 백그라운드 컬러. 여기 있네요. 엔터. 색깔을 골라볼게요. 그냥 일단은 눈에 띄게 한번 해주시죠. 자, 혼자만 쓸 게 아니라면은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세미콜론. 자, 너비가 있어야 되겠죠. 크기와 관련된 두 개를 써볼게요. W, 위트가 밑에 있죠. 그럼 뭐 방향키로 내리시던가. 자, 엔터. 1000픽셀이다. 예, 단위 잘 보시고요. 1000픽셀. 그 다음에, 뭐, 높이는 어떻게 할래? 뭐, 200으로 똑같이 맞출까? 그러던가. 아니면 뭐, 따르게 작게 한번 해볼까? 예, 그러던가. 자, H. 하이트가 밑에 두 번째 줄에 또 있네요. 엔터. 똑같이 200. 좀 180 정도로 구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해도 되겠지만. 자, 여기까지는 이제 크기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길게 이렇게 쭉 쓰셔도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엔터 치셔가지고 다음 그런 CSS를 이 빈자리에다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일단 뭘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한 칸 띄워놓고, 혹시 안 보이는 분들은 좀 띄워주시면 바로 보이겠네요. 그 다음에 엔터를 쳐야 되겠네요. 자,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세미콜론 뒤에, 일단은 마진. 화면 정중앙에 1000픽셀짜리가 떠야 된다. 뭐, 아직 마진 값을 주지 않은 상태인데요. 열려있는 웹 문서에서 F5번을 눌러보겠습니다. 내가 준 색깔이랑 높이는 들어갔네. 모질라게 좀 해놨네? 그래요. 자, 마진을 지금부터 줘볼게요. 한 칸 띄워주시고, M. 마진이 첫 번째 M자네요. 자, 엔터 쳐주시고요. 자, 마진을 설정하는 이유. 보통은 이제 외곽 여백을 지정할 때도 하지만,
화면을 정중앙에 지금처럼 안에 너비가 딱 지정해 줄 때 지정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도 마진을 씁니다. 자, 위와 아래를 뜻하는 0과 한 칸 띄워 주시고요. 오토 밑에 알아서 떠 있네요. 오토. 그래. 너 엔터. 화면 정중앙. 오토는 레프트와 라이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면 정중앙에 뜨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혹시나 주석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CSS에서는 슬래시 별표 2개 스타 그 다음에 슬래시 그 다음에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상하 0 좌우 중앙 중앙은 오토 해주시면 되겠네요. 저장하셨다면은 현재 브라우저에서 F5번을 누르면 화면 가운데 딱 뜨겠죠. 자, 1차의 그 프로토타입이 표현된 그 헤더 부분을 묘사했습니다. 아니 1000짜리로 만든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화면 가운데 뜨는 건 1000이 맞고요. 옆에는 딱 단절돼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을 이미지라든가 선, 아래선, 윗선 아니면 뭐 배경 이미지로 멋지게 또 표현해 주는 애들이 많아 있었죠. 브라우저에서 컨트롤 빼기 화면 가운데 유지하고 있죠. 컨트롤 0 하면 실제 크기입니다. 자, 일단은 1차는 끝났고요. 밑에 부분에다가 따로 뭔가를 해볼게요. 컨텐츠인데 방금 넣으셨던 이 노란 색깔 느낌의 내용이 밑에 똑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컨텐츠들을 감싸주는 애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랩 컨텐츠라는 이름을 줄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잘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페이지 제목이 안 써 있네요. 페이지 제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 타이틀 자리에다가 이름을 써 주셔야지 깔끔하게 뜨겠죠. 뭐 PC웹 메인 레이아웃 뭐 이렇게 하신다거나 하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랩 헤더라고 하는 부분이 속해 있는 애들이 여러분 현재 랩 헤더를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됐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돼 있고요. 혹시 안에 들어가는 경우는 한 줄짜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서를 두신 다음에 탭을 누르시면 안쪽에 물론 이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띄어쓰기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헤더와 푸터는 동일하다. 높이만 바꾸겠다. 색깔만 바꾸겠다. 어렵지 않겠죠? 이런 경우. 자, 왜냐면 하드코딩 같은 경우는 보통 복사해서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헤더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푸터로만 바꿔줄 겸 해서 이거를 미리 복사를 하시죠. 그 다음에 밑에 바로 밑에다가 한 칸 내린 다음에 붙여주시고요. 예, 제일 뭐 하드코딩 할 때는 이런 방법 많이 씁니다. 자, 랩 푸터 밑에부터 써볼게요. F-O-O-T-E-R 푸터. 자, 더블 클릭 연결되어 있으니까 드래그가 다 되죠. 이거는 너무 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띄어쓰기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클래스가 2개를 쓴다거나 뭐 아이디는 2개는 안 되겠지만 그럴 때 이름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 거의 똑같다면은 여러분 이 2줄을 복사하신 다음에 똑같이 푸터라고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깔끔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분들은 이 괄대 가로를 저 끝나는 자리에 넣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줄이 깔끔하게 보인다고 해서요.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은 그냥 써도 되겠지만, 자, 여기 랩 헤드와 헤드 이걸 복사하셔 가지고요. 물론 똑같이 하셔도 됩니다. 좀 손이 많이 가죠. 자, 푸터. 여기서 이름을 복사해 오면 하나씩 해오면 되겠네요. 배색 정도만 바꿔보겠습니다. 배색 정도만. 자, 엉뚱한 데 붙였군요. 주의하셔가지고 붙이시죠. 헤더 위에 랩 헤더. 오케이. 자, 코딩은 랩 헤드와 헤드. 그 다음에 랩 푸터와 푸터. 오케이. 됐어요.
자, 색깔은 거의 똑같이 뜰 것 같은데, 자, F5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죠? 높이라든가 이런 정도 좀 조절해주면 되겠죠. 그죠? 배색을 바꾸신다거나.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가운데 있는 애인데, 잠깐, 너무 똑같으니까 배색 정도만 바꿔볼게요. 푸터의 배색을 다른 색깔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적인 값을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레드. 간단하죠? 레드. 자, 그러면 색깔 정도는 바뀌니까 여기 바뀌어 있네요. 레드. 자, 높이나 이런 건 뒤에 조절해 보시고요. 자, 이들 틈새에다가 자, 높이는 한번 조금 조절해 보겠습니다. 한 100픽셀 정도 해 보겠고요. 높이 값이 없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높이 값이 없으면 이런 것도 좀 원래 정확히 맞추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자그맣게 나오네요. 그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는 애만 한번 해보죠. 컨텐츠라는 애들이 보통 들어가는데, 밑에 놀고 있네요. 이 친구를 한번 직접 쓰긴 귀찮으니까.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이제 앞으로 지금 하는 건 문제는 없는데요. 앞으로 하게 되면 주석들을 CSS 주석이 이렇게 표현된다면 문서 내에도 메타데이터를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드림위버에서는 커먼이라고 하는 인서트 창에 여기 이 친구가 주석을 달아주는 애입니다. 직접 단순하게 넣는 것보다 이걸 넣으시면 훨씬 빠르겠죠. 자, 구분을 한번 해보죠. 자, 이 끝나는 이 자리에다가 상단 부분 아니면 헤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석 달기 누르셔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상단 끝 아니면 영어로 뭐 기존에 있는 이름을 쓰셔도 좋아요. 에이, 이 기존에 이름 쓰래야. 아이, 귀찮게 이걸 복사하자. 그래? 미리 이야기해주지. 썼는데. 자, 이렇게 붙여볼게요. 끝나는 표시로 이렇게 내볼게요. 슬래시 2개. 아니, 뭐 3개만 안 될까? 표시나게 한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가 헤더야? 오케이. 알았다. 나중에 많아지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는지 몰라요. 이럴 때 이 검색어를 치면은 여기와 여기가 검색이 되니까 여기가 시작이 여기 끝나는구나 아실 수가 있겠죠. 푸터도 같은 요령으로 한번 해보시죠. 랩부터겠네요. 랩부터 끝나는 위치 자리에다가 놓고 주석 달기. 그리고 깜빡깜빡 거리는 주석이 CSS 주석이랑 틀립니다. 2개나 혹은 3개나 눈에 띄게. 자, 그러면 얘네만 이제 컨텐츠를 1000짜리로 해서 화면 가운데 딱 뜨게 하면 괜찮겠네요. 얘는 여러분한테 보더라고 하는 거, 색깔 안 쓰고 보더라고 하는 것만 한번 다른 걸로만 좀 보여드리고, 기본적인 PC웹의 레이아웃, 가장 큰 틀 짜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디비전. 밑에는 뭔가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글씨가 여기다가 콘텐츠 영역, 우리말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내용 영역, 내용 부분, 그래요. 내용 부분이라고 써보시죠. 자, 말이 내용 부분이지, 그냥 일반적인 디비전 사이에 있는 애죠. 일반적인 디비전 사이에 있는 애들입니다. 자, 이름은 뭐로 짓까? 가장 비슷한 이름을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전체를 감싸는, 콘텐츠를 감싸는 녀석, 랩, 컨텐츠 어떨까? 해서 아이디를 물론 쓰셔도 돼요. 쓰는 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뭐 한 칸 띄우고 아이디 한글로 써서 그래요. 아이디 자리에서 엔터 복사해서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또 한글 쓰고 있네요. 랩 언더바 컨텐츠 해봤습니다. 얘는 특별한 걸 쓸 건 아닙니다. 너비, 높이, 그 다음에 화면 가운데 정렬 이걸 우선 해볼게요. 자, 귀찮으니까 복사가 제일 좋아요. 같은 이름. 자, 같은 이름으로 쓰기는 귀찮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헤더였지. 여기까지가 진짜 헤더야.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저기 컨텐츠라고 하는 애 넣을 거야. 자, 이 공간을 좀 띄워주시거나 주석을 넣어주셔야지 알 수가 있어요. 자, CSS 주석 넣기는 얘가 아니에요. 아까도 해봤지만 이 주석은요. 이렇게 슬래시 별표 2개 슬래시 해주셔야지 주석이 됩니다. 여기다 글씨를 쓰시던가 어떤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 내가 이 부분이야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물론 정확하게 이름을 써주시는 게 좋겠지만 자, 주석으로 표시를 해봤고요. 자, 엔터. 여기다가 방금 했던 아이디를 썼는지 클래스를 썼는지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컨텐츠는 하나밖에 없다. 그치? 방금 너 아이디라고 했잖아. 그래서 오케이. 자, 여기다가 우물정자와 함께 아이디를 붙여봤습니다. 한 칸 띄워주고 예, CSS 띄워쓰기 붙여쓰기 상당히 막 여러가지 안 맞으면 안 뜹니다. 꺽쇠 괄호 열고 기억하는 대로 썼다가 맨 마지막에 꼭 꺽쇠를 닫아 주셔야 돼요. 귀찮은 분들은 미리 닫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칸 띄워주고 너비는 1000. 복사해서 붙이면 안 됩니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연습하듯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글로 했네. W. W 해서 바로 엔터 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있네. 마우스로 더블 클릭. 됐고, 여기다가는 1000 픽셀. 그 다음에 배경 색깔, 높이는 보통 메인 페이지는 정해져 있어요. 몇백 픽셀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한 800 픽셀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머릿속과 직접 쓰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꼭 띄어 쓰시고 붙이셔도 상관없지만 하이츠, H 바로 밑에 줄에 있네요. 하이츠가. 엔터 눌러주시고 800 픽셀. 아까 막 800 픽셀만 쓰려고 했어요. 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자, 세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 결과 한번 확인해보죠. 열려있는 브라우저에서 F5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색깔이 없으니까 눈에 안 띄죠? 마술봉이라도 찍으려면 색깔이라도 해줘야 되겠죠. 자, 포토샵에서 너비가 어떻게 되니 할 때 프린트 스크린 하신 다음에 마술봉 찍는다거나 그냥 어떻게 보면 매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저 배색을 안 넣었으니까 사람 헷갈리잖니. 자, B 밑에 백그라운드 컬러 이거 엔터. 컬러를 아이콘으로 누르시거나 아니면 방향키로 내린 다음에 컬러 엔터. 색깔을 고르셔야 되겠죠. 뭐 색깔은 편한 색깔, 안 썼던 색깔 한번 써보죠. 그래요. 풀 색깔 해봤습니다. 자, 끝난 건 아니고요. 자, 세미콜론 저장 한번 해주고 항상 저장하신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됐다. 너무 붙었는데 뭐 붙은 거는 뭐 뒤에 한번 손을 봐주죠. 자, 마진이 필요하겠네요. 마진. 특정 디비전에 마진을 썼다. 그러면 다른 디비전이 마진 값을 쳐주셔야지 서로 마진이 충돌이 안 됩니다. 자, 현재 얘는 마진 0 오토라고 하는 화면 정중앙에 가는 M 마진 밑에 처음 보여가지고요. 0 오토. 오토와 0을 거꾸로 하게 되면은 반대가 돼요. 반대. 그러니까 0 오토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화면 가운데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오케이. 내가 원했던 컨셉이야. 근데 너무 다닥다닥 붙지 않았습니까? 자, 얘는 마진 0 오토 좋고요. 얘도 마진 0 오토. 아닌데 감싸는 애가 얘는 마진이 제로인 거 아시죠? 여기 하늘 색깔로 되어 있는 하늘은 아무 의미 없어요. 너비와 색깔만 지정했고 높이만 지정했죠. 그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애는 마진 0 오토 했고요. 얘도 0 오토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 친구가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자네
아래로 마진 한 몇 픽셀 주면 너무 붙은 느낌이 너무 이상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얘한테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 이 감싸고 있는 애한테. 자, 일단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일단 기본적인 거 성공했고요. 자, 지금 이제 구성을 해놨던 거 제가 뭐 컬러로 매핑을 해서 컬러가 막 꽉 차게 들어가 있어갖고 이 영역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하단 같은 경우는요. 하단 같은 경우는 레프트라고 하는 애가 높이를 갖고 있는데 이 높이는 실은 정해져 있는 안에 있는 요소가 딱 크기가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랩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들이 높이를 안 써주셔도 돼요.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에 제가 높이를 100으로 했다. 아니 제가 5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니 80 정도로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를 지정하지 않아도 파란 색깔은 높이를 지정하지 않아도 이 높이가 지정하게 되면 알아서 펼쳐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안쪽에 있는 애가 작다면 모르겠지만 커졌기 때문에 야 이만큼 내 공간 다리 뻗을 수 있게 좀 해줘라. 그래서 얘는 높이를 안 써주셔도 돼요. 이런 경우 필요에 따라서 높이를 지정하고 여유 있게 뭐 다르게 활용한다거나 할 때도 쓰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남은 부분인데요. 너무 붙어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의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자 지금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 있는 예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헤더입니다. 랩 헤더고요. 여기까지가 뭐 나름 뭐 헤더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애고요. 자 어느 정도의 여백이 있죠, 그죠? 어느 정도의 여백이 균등하게 돼 있죠. 뭐 이런 경우 뭐 몇 픽셀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막 돼 있죠. 그 다음에 푸터 부분도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푸터인데 여기는 여기까지만 끊었네요. 그래서 다른 건 안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 정도가 우리 컨텐츠 내용 소개하듯이 그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여백과 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선이 있는데 이거는 그림이 아니라 CSS로 그려놓은 선입니다. 맨 밑에 있는 뭐 그 녀석에다가 색깔을 선을 준다거나 이렇게 한번 그런 예로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먼저 해야 될 거 너무 붙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얘가 맨 상단에 들어갈 애고요. 얘를 감싸는 애가 바로 얘입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돼 있는데 마진이 없네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가 바닥바닥 붙어 있죠. 자 여기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애가 누군지 확인해 보시고요. 랩 헤더야. 나중에 이제 복잡하면 일일이 검색을 하셔야 되는 일도 나와요. 근데 지금 간단하니까 랩 헤더라고 하는 애 찾아볼게요. 야 너 여기지? 맞습니다. 자 밑에다가 너는 마진값도 없네. 높이는 혹 몰라서 나는 200을 준수를 해야 돼. 오케이. 자 뒤에다가 마진 M이라고 쳐보시죠. 자 그러면 마진이라고 많이 뜨죠. 여기 마진 버텀 밑에다가 놓을 거기 때문에 마진 버텀을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다가 10픽셀 정도 줘볼게요. 10픽셀이라고 써봤습니다. 세미콜론으로 마무리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열려있는 거에 뭐 F12를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10픽셀이군. 이 픽셀은 누가 정해놨느냐? 디자이너 한 사람이 상단 이만큼 썼는데 이만큼 띄워서 디자인을 했다. 바짝 붙었으면 야 이게 디자인이라고 했냐? 이 정도 여백은 있어야지. 그 띄워놓은 만큼 하는 거예요. JPG를 열어서 띄워져 있는 그 높이만큼 이렇게 재보면 마진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러면 위로부터 얼마나 띄워야 될지를 정해 주는 겁니다. 자, 뭐 10픽셀은 안 맞네. 20픽셀.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닌 코딩을 직접 해본다는 가정하에서 퍼블리셔가 하는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되겠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네요. 감싸는 애가 누구니? 전데요. 그래 너한테도 똑같이 줄게. 자 푸터죠. 푸터를 감싸는 애죠. 뭐 꼴랑 하나밖에 없네요. 한 칸 띄워주고요. 저 백그라운드 대신에 제가 그 보더나 이런 걸 한번 줘보도록 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M 뭐 비슷한 값이 없으면 어느 정도까지 쳐줘야지 또 나타나는 경향도 있어요. 얘는 마진 탑입니다.
바닥에 있는 애인데요. 위가 너무 붙어서 머리가 막 달 것 같다. 이런 그 하소연이 있어가지고 마진 탑을 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20 픽셀. 수치만 쓰시면 안 되고 꼭 단위를 쓰셔야 됩니다. 0은 수치를 안 쓰셔도 되지만 값들은 꼭 수치를 써주셔야 됩니다. 픽셀로요. 저장한 다음에 열려있는 거에서 F5를 누르면 세로 고침이 되면서 여유있게 모양이 처리가 됐죠. 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 자, 얘는 자유롭게 마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패딩도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제한된 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얘가 할 말은 없는데. 자, 맨 위에 있는 애는요. 맨 위에 있는 애는 배색을 없앤 다음에 요 배색이랑 똑같은 색깔로 밑에 선을 넣어주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색 좋은데요. 좋죠. 좋은데. 자, 배색은 우리가 뭔가 표현하기 위한 거니까. 자, 헤더의 백그라운드 컬러. 요 컬러 기억하고 싶으시면 복사를 해주세요. 잠시 뒤에는 없어질 겁니다. 안타깝지만요. 자, 복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지워보겠습니다. 지우지 마요. 그래. 혹시 얘가 필요하시다면 주석으로 남기셔도 돼요. 슬래시, 별표, 끝나는 자리, 야야야야, 딴 애들 지금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그래서 별표, 슬래시로 혹시나 모르니까 너 쓸 수 있다 하듯이 남겨두실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보더라는 애를 여러분한테 처음 소개합니다. 포토샵에서 보더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뭐 뒷자리다 해볼게요. 얘네는 중요한 요소니까 나는 여기는 이제 선과 관련된 내용을 꾸며야 되겠다. 엔터 치시고요. BOR. 자, BOR 하니까 보더라고 다 나타났죠. 자, 여러분은 밑에 선을 넣겠다라고 한다면 보더 바텀. 아까부터 바텀이 나오네요. 버텀. 자, 이렇게 주면 보더 바텀이라 밑에다가 선을 그린다는 뜻입니다. 자, 엔터를 쳐볼게요. 자, 좀 워밍업 하면서 보더 이야기는 세문서에다가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더 바텀. 밑에다 선 넣으려고 하는데 두께가 얼마야? 나 2픽셀. 2픽셀. 포토샵에서 2픽셀짜리 선을 만들었어. 그래? 공지사항 밑에 있는 선 같은 거 1픽셀. 한 칸 띄워주세요. 컬러는 뭐로 할 거야? 찍어놓은 게 있었지 하고 글씨를 아까 색값을 붙여볼게요. 아니면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는 분들은 여기 컬러를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색깔 고르셔도 돼요. 아니라니까 아까 그 컬러 쓰려고 했다. 자, 선 두께와 선 색깔 계속 이어서 씁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띄워주세요. 끝난 게 아닙니다. 선의 종류를 많이 제공해 주십니다. 이분은. 자, 가장 기본인 단색, 솔리드. 자, 한 칸 띄우신 다음에 한 칸 띄웠어요. S 한번 쳐보시죠. S 치니까 여기 솔리드라는 애가 하나 떠있죠. 솔리드. 이 밤의 끝을 잡고 이런 노래들을 불렀던 그룹도 있었어요. 솔리드. 이 밤의 끝을. 자, 눌러보겠습니다. 솔리드. 자,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 봤습니다. 세이브. 결과물을 한번 봐볼게요. 어때요? 선이 들어가 있죠? 괜찮은데? 괜찮죠? 선 두께만큼 높이가 약간 길어진 거예요. 이왕 쓸 거 많이 씁시다. 2픽셀 눈도 안 나오네, 그냥. 6픽셀, 6은 좀 번호가 그래. 7픽셀 합시다. 로또. 자, 행운의 숫자 7. F5번을 눌러보겠습니다. 그 두께만큼 표현이 되고 늘어납니다. 높이에서 늘어난 거예요. 17픽셀만큼 늘어난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자, 느낌 받으셨죠? 자,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이렇게 해서 개별적인 선들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전 방향으로 선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선 모양 끝부분을 둥글게 처리하고 싶다? CSS 자체 내에 그렇게 선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포토샵 작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CSS로 모든 걸 이제 거의 대부분 처리를 해주죠. 자,
메인의 레이아웃 이야기 잠깐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안에 내용 들어가는 거 여기 많이 선들이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더 한번 해보시죠.